재작년 서울 신림역과 서현역 살인사건 이후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공포감을 일으키면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최근 시행됐는데요. 시행하자마자 제주와 서울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꺼낸 남성과 중국인이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깜깜한 새벽, 한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길을 걷습니다. 골목에서 나온 시민들이 남성을 보고 뒷걸음질 치자 골목 안으로 따라갑니다. 쫓아가며 서성이는 남성의 손에는 번쩍이는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흉기를 든 남성이 주택가에 나타난 건 오늘 새벽 2시 반쯤. 위협을 받고 경찰에 신고한 시민은 늦은 시간 집으로 돌아가던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많이 무서워가지고 신고하라고 했는데 또 칼 들고 있기 때문에 2차 피해 날 것 같아가지고 거리 두면서 경찰 분에게 신고하고 통화하면서 오라고 했습니다. 신고 접수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편의점 앞에 서 있던 4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남성이 체포된 현장 주변에서는 길이 28cm의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검거 당시 술에 취한 남성은 학생들이 자신을 노려봤다고 생각해 칼을 들고 쫓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술이 취해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자기가 바닷가나 등산을 잘 다니고 하는데 자기가 소지하고 있던 칼을 집에서 가지고 나왔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근거한 거입니다. 서울 도심에서도 행인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계천 산책로에서 행인들을 향해 흉기를 빼들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동순찰대가 1시간 만에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에 따라 도로와 공원 등에서 흉기를 소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제주에서 검거한 40대 남성에 대해 흉기 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국인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가축 분유를 비료로 재활용하려면 120일 동안 정화 작업을 거친 뒤 신고된 곳에만 뿌려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와 농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축구장 면적 20배가 넘는 제주의 한 중산간 풀밭. 곳곳에 난 바퀴 자국 위로 흙이 시커멓게 굳어 있습니다. 주변 풀들도 거무튀튀한 색을 띠며 힘없이 뉘어 있습니다. 이곳은 인적이 드문 초지인데요. 이 일대에는 심한 악취가 코를 찌를 정도로 진동합니다. 토양색이 변하고 악취가 나는 건 가축 분뇨 재활용 업체가 최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분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이 같은 일이 연례 행사처럼 자주 벌어지고 있고 특히 파종 시기인 봄과 비가 잦은 장마철에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매번 거리는 거 보면 트랙터에 탱크로리 똥탱크 싣고 가가지고 버리는 게 그게 계속 걸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차량은 어디 가서 어디 버리고 하는 거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가축 분뇨를 불법으로 뿌린 재활용 업체 4곳과 양돈 농가 1곳이 가축 분뇨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가축 분뇨는 120일 동안 정화 작업을 거쳐 신고된 살포 현장에 뿌려야 하는데 모두 숙성되지 않은 분뇨를 살포한 겁니다. 제주시는 업체 4곳과 양돈 농가를 자치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부숙되지 않은 가축 분뇨 살포 행위는 축산악취, 지하수 오염과 직결 등으로 촘촘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체는 숙성 정도를 검사하는데 결과가 나오는 데만 한 달 가까이 걸려 육안으로 확인 후 살포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눈으로 봐서 냄새가 없고 부숙이 잘 된 것 같다 해서 액비를 뿌리는데 우리가 액비 뿌리기 전에 오늘 다 검사해서 부숙이 완료됐어. 그렇게 해서 밭에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단체는 가축 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사례가 끊이질 않는 만큼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이게 삼진나웃이 아니고 그냥 한 번 걸리면 무조건 이제 영업 정지시키고 그리고 면허 취소까지 검토를 해야 이런 문제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주 지역 양돈 농가는 모두 280여 곳. 최근 3년 동안만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20곳이 적발됐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이 재선에 도전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전국에서 교육감의 정치적 입장을 묻는 질문이 도의회에서 이어졌지만 묘한 답변으로 피해 나가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교장 출신의 보수 후보로 전교조 출신 진보 후보를 꺾고 당선됐던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진보 교육감인지 보수 교육감인지 묻는 도의원의 질문에 대해 묘한 답변을 남겼습니다. 정당을 가릴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보수 교육감이냐 진보 교육감이냐 이런 언론에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진보 교육감이십니까? 보수 교육감이십니까? 인간의 기본권에서는 진보입니다. 그렇지만 교육 정책에서는 보수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많이 헷갈려하실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학생들의 TV 시청 여부에 대해서도 자신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도 가능하고 학급별로 선생님별로도 가능하죠. 교육과정으로 하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보수라서 안 하신 건 아니죠. 공문을 보내도 들어라 말라 할 수는 없다. 학교 자체에서 결정해라 할 밖에 벌릴 수 없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그 공문 보내나 안 보내나 큰 의미가 없다. 또 다른 행위다. 알아서 판단하는 게 좋겠다. 정치인 발탁설이 돌아 논란이 일었던 정무 부교육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임명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했던 교육의 많은 정책들의 불확실성, 이것이 과연 정무부 교육감을 임명하면서까지 해야 될 일들이냐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효성고에 도입한 토론과 논술 중심의 IB 교육과정은 대학 입시와 맞지 않아 IB 학교를 추가로 지정할 수 없지만 특성화고로 전환되는 성산고에 IB 학급을 만들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는 제주 지역 고도지구가 전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제주 지역 주거와 상업 지역의 건축물 높이 규제가 전국 평균의 11배가 넘어 과도하다며 필요한 곳은 해제해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4월부터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인데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오는 2027년부터 고도 규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제주 지역 고도지구는 267곳이며 주거 지역 고도는 15에서 45m, 상업 지역은 15에서 55m로 제한돼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제주 지역 일부 행사가 연기됩니다. 제주도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조사업 집행이 제한되면서 당초 4월과 5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제12회 국제 이모빌리티 엑스포와 설문대 할망 전시관 개관 기념식, 제주도 식품대전 위드 맥주 축제 등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다만 제주 포럼과 제주 도민체육대회,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 등은 당초 일정대로 추진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 행장 근처에 국방부가 사격장 증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양병우 도의원은 국방부가 알뜨르비 행장에서 200m 떨어진 해병 구여단 사격장을 현재의 210제곱미터보다 6배 넓은 1263제곱미터로 증축하려 한다며 이는 영구 전투 사격장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방부가 착공 3일 전에 주민 설명회를 여는 등 사업을 강행해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 제주도에 대책을 요구했고 오영훈 지사는 갈등이 심화되면 국방부와 직접 대화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만 명분의 필로폰을 몰래 들어오려던 외국인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필로폰 밀반입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도네시아 국적의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문적인 밀수 조직원인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필로폰 2kg을 여행용 캐리어 내피 안에 숨겨 제주공항에서 입국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12살 난 여자 어린이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연예인의 얼굴을 도용한 딥페이크 음란물 3,600여 개를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경남 창원의 프로야구 NC구장에서 발생한 시설물 낙하 사고와 봄철 체육행사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체육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벌입니다. 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체육관 10곳과 공공게이트볼장 4곳, 축구장 4곳 등 모두 49곳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23일까지 대학 교수와 건축사 등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시설물 균열과 누수, 집안 침하 등 위험 요인이 확인되면 보수 계획을 세워 정비할 계획입니다. 재산세 분리과세 여부를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유성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 기준을 제주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비영리법인이 공익 목적 등으로 장기간 보유한 토지가 저율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고양부 삼성사 재단을 비롯한 제주 지역 비영리 기관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